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료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부모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일 정도로 심각한 현실인데요.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기고 다시 일하기도 힘들어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고를 겪고 계십니다. 저도 이 숫자를 보고 마음이 무겁더군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나라에서 알아서 연금이 나오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청년들조차 취업이 힘든 시대에 50대 이상 시니어를 받아주는 곳은 일부 정부, 일자리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진 돈으로 무리하게 창업을 하거나 요즘 유행하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노후를 힘들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노후를 흔들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지금의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님, 부양과 자녀 지원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생활비, 자녀의 학비나 결혼자금까지 떠안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은퇴 이후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선택에서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도한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매달 돈을 쓰다 보면 정작 노후 생활비는 빠듯해지고 삶이 위축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지출을 소득의 3에서 5%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정리하지 못한 은행 부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빚은 더 큰 짐이 됩니다. 매달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을 이자 갚는 데 쓴다면 생활 수준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까지는 반드시 부채를 정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집을 줄여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퇴 후에는 빚이 제로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자녀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대부분은 자녀 대학 졸업까지는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평균 3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결혼 비용, 주택 마련 비용까지 보태면 4억을 훌쩍 넘기도 하지요. 부모님의 희생이 끝없이 이어지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는 텅 비게 됩니다. 자녀에게 무한정 투자하다가 결국 노후에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지원은 반드시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에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앞서 부모님들께 과도한 보험료, 은행 부채, 그리고 끊임없는 자녀 지원이 노후를 힘들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부터 6번째 위험한 선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목적 없는 쉼입니다. 은퇴하면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잠깐의 휴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쉼이 길어져서 아예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과 경제 모두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 불리는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은퇴 준비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망이 됩니다.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소중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일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취미를 살린 활동 등에서도 의미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 소홀입니다.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지금은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 하고 생각하시는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재산은 결국 몸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노후 자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까지 더해주시면 근육량이 유지되어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 또한 중요한데 나트륨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아침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보루이자 마지막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집을 잘못 다루면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무리하게 창업자금으로 쓰거나 자녀에게 물려준 뒤 본인은 월세살이를 하게 되면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주택은 함부로 처분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집은 그대로 내 이름으로 유지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 규모를 줄여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마지막 안전망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무모한 투자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6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는 것, 빚을 안고 은퇴하는 것, 자녀 지원을 끝없이 이어가는 것, 아무런 계획 없이 쉬는 것,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는 것이 모두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6가지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안정성입니다. 젊을 때처럼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금융상품이나 연금 위주의 자산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주택연금, 즉시연금, 정기예금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소액이라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임대 수익이나 작은 투자처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지출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달 꼭 필요한 고정비부터 점검해 보시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과한 소비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녀 결혼 비용이나 주택 지원 등은 마음은 쓰이지만 부모님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도 부모가 노후를 든든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꼭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일자리, 봉사활동, 지역 모임, 배움의 자리 등 무엇이든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사람과 어울리며 대화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전부터 준비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시면 분명 길이 열립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혈압, 혈당, 기분까지 달라집니다. 식사도 소금은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키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는 태도가 삶을 더 빛나게 합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시면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노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안전망과 함께 건강, 일 관계,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균형 있게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오래 살아도 걱정 없는 의미 있고 행복한 노후가 찾아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부모님 세대가 조금 더 여유롭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삶의 방향을 잡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